자, 오늘 렉처 8이고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은 렉처는 없어요. 목요일 날은. 그런데 대신에 퀴즈 두 번째 걸 볼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시험들, 그 관연호라 그러나? 그 보면은 이그잼 프로블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교가 와서 풀어줄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교수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담당 교수가 이 과목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조교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본부에서 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출장이 아니라. 금요일 날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일단 2개를 해놨어요. 2개를 잡아놨는데 아마 오늘 진도 나가는 양에 따라서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반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퀴즈 날짜들을 미리 다 박아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면은 언제 퀴즈 3, 4, 5, 6 이런 거 보는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조금 전에 업데이트 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뭐 물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안 돌아도 돼요, 여기는. 그쵸? 뭐 다른 컴플릿이 있으면. 근데 꼭 그 강의 비디오 녹화된 거를 보세요. 알겠죠? 질문사항 있으면 와서 조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언제나처럼 리뷰를 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건 그리지 않을게요.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던 트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트리예요? 브랜치가 처음에 3개가 갈라지죠.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statistical inference 문제를 풀 텐데, 그렇죠? observation이 random observation이기 때문에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해요. 그 random observation이 어떻게 모델될 때, random 벡터로 모델될 때, random sequence로 모델될 때, random waveform으로 모델될 때로 나눈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경우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에 봉착했을 때 무수히 많은 종류가 가능한데 이 과목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3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랜덤 트리가 오브저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알겠어요? 랜덤 트리. 그래놓고 여러분이 뭘 풀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알겠어요? 랜덤 폴리노미얼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랜덤 매니폴드일 수도 있어요. 오브저베이션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랜덤 서브 스페이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어떻다고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랜덤, 벡터, 시퀀스, 웨이브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랜치가 또 나눠지죠. 디텍션이냐, 에스티메이션이냐 해서 또 쭉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의 제일 위에 브랜치들이죠. 디텍션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메타, 즉 소스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 파라메타가 있잖아요. 소스가 보여주는 게 있고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게 observation이고 숨기고 있는 게 parameter to be estimated 또는 detected인데 이 파라메타가 랜덤 파라메타냐 아니냐로 또 쫙 나눴어요. 그래서 랜덤일 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맵을 했고 minimum probability of decision error 디텍터를 디자인했고 그 다음에 minimum average cost 디텍터를 디자인했어요. 그걸 베이스 디텍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non 랜덤 파라메타일 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 배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미니맥스 디텍터라는 걸 배웠어요.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가 디텍터죠. 델타가 디텍터고 밑에다가 이게 미니맥스 디텍터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요. 미니맥스 디텍터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미니마이즈 하는 디텍터예요. 그런데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렇죠? 또 여기 맥스도 있죠. maximum of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arg은 minmax죠. 델타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conditional risk라는 걸 정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라고 합시다. 바이너리일 때 디텍터의 컨디셔널 리스크를 어떻게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냐면 노트마다 그때그때 다른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럼 뭐 암호죠. 언뜻 보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세타가 0일 때 그렇죠? 지금 보면
세타는 0이거나 1이죠. 바이너리에서. 그러니까 소스 내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스 내부를. 소스 내부에 보면 이렇게 갓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갓이 선택을 하죠. 어느 오브저베이션 제너레이터로 오브저베이션을 제너레이션 할 것이냐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타 이퀄스 0이라고 레이블이 된 제너레이터가 있고 세타 이퀄 1이라고 레이블이 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어때요? 그 안에서 그냥 둘 중 하나 툭 띄워가지고 아웃풋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디텍터가 파라메터가 세타일 때의 에버리지 리스크가 있고 1일 때의 에버리지 리스크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간단히 비유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비트가 있는데 랜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죠? 0 또는 1을 누가 전하고 싶어요. 저쪽 끝에서. 근데 여러분이 리시버를 설계하잖아요. 그럼 그 리시버는 어때요? 비트가 0일 때의 에러 확률, 에러 레이트랑 비트가 1일 때의 에러 레이트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스페셜 케이스를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스페셜 케이스라고 해요? 그거는 유니폼 코스트고 바이너리일 때잖아요. 그렇죠? 컨디셔널 에러 프로바빌리티 두 개가 나오는 거는 유니폼 코스트일 때 베이스 리스크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걸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코스트를 써서.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0일 때의 뭐예요? 에버리지 코스트죠. 맞아요? 에버리지 코스트는 말 그대로 코스트 곱하기 확률이죠. 값 곱하기 확률이에요. 그런데 세타가 0이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C 세타 세타와 C00과 C10 두 개가 involved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세타고 왼쪽에 있는 게 세타 햇으로 정의했잖아요. 세타가 0이니까 세타가 0일 때는 이 두 가지 코스트가 요 컨디셔널 리스크를 계산하는데 인발브도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됩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곱해야죠. 그래서 probability of 세타 햇은 0, 그 다음에 세타는 0, 세타 햇은 1, 세타는 1. 여기서 제가 좀 이상한 노테이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거를 컨디셔닝 바를 썼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컨디셔닝 바가 있으면 그 앞 왼쪽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벤트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의 이벤트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니맥스 디텍터는 크라이테리언 자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파라메타가 랜덤이다 아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컨디셔닝 바를 쓰면 사실은 엄밀하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이제 probability 스페이스도 없고 그냥 세타는 0, 세타는 1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컨디션이 비슷한 의미잖아요. 맞아요? 아까 두 제너레이터가 있었는데 레이블이 세타 이퀄 0, 세타 이퀄 1 이거니까 이게 컨디셔닝 바 대신에 그냥 세마이콜론을 쓰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컨디셔널 리스크가 나오죠. 맞습니까? 한번 봐요.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이 이런 걸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맞을까 의심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우리 애한테. VS. V는 뭐예요? Visualize. S는 Simplify. 그래서 Simplify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이그젬플, 어떤 콘크리트, 지금 애브스트랙트 하잖아요. 어떤 콘크리트한 이그젬플 항상 생각하라고요? 한 비트 보낼 때, 그렇죠? 한 비트 보낼 때. 한 비트 보낼 때 비트 에러 레이트. 알겠어요? 우리는 거의 다 통신쟁이니까. 그럼 어때요? 이게 에러가 나면, 안 났죠? 에러가 나면 2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잠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0이죠? 네. 네. 그 에러 확률 아니에요, 이게. 세타가 0일 때 에러 날 확률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상식이랑 부합돼요. 그 다음에 디텍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 부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확률을 결정하죠, 디텍터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써볼래요, 이거는? 자, 한번 써보세요.
자, the other conditional risk예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답을 쓰고 있을 테니까. 먼저 뭐예요? 리스크란 게 뭐냐면 average cost예요. 그렇죠? average something은 어떻게 계산해요? summation 값 곱하기 확률이에요. never forget.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은 틀리질 않아요. 자,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맞게 썼나요? 네. 여기는 어때요? C01과 C11이 나오죠. 왜냐하면 세타가 1이니까. 오른쪽에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가 1이고, 그 다음에 세타의 시 0, 1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른 학생은 약간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여기서 요 세타는 랜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로어 케이스로 썼죠. 그런데 추정치 아니에요, 이게? 얘는 왜 캐피탈로 썼죠, 여전히? 왜 그래요? 왜냐면 세타 자체가 넌 랜덤 파라미터라도 우리의 디텍터의 아웃풋은 랜덤하잖아요. 세타가 0일 때도 아웃풋이 1이라고 말할 확률, 디텍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0이라고 말할 확률 정해지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요.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알겠어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요 프로바빌리티들이 디텍터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그냥 안 해봤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where probability theta hat equals j theta equals i를 한번 디텍터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고요. 디텍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제가 쓰는 동안 고개 숙이고 한번 써보세요. 노트 보지 말고. 노트에 다 있는데 뭐 베껴서 맞아서 의미가 없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는 여기 나타나는 코스트는 주어졌으니까 일종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인데 정확히 말하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아니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컨디션이 아니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자, 좀 이상한 노테이션을 썼는데, 자, 봅시다. Probability of event that theta hat equals j given theta equals i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represent 하는 거죠. 어떤 probability를 represent 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뭐죠?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써야 되는데 파라메타 소스의 hidden 파라메타 그 다음에 디텍터의 아웃풋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observation 밖에 없죠. 그래서 observation을 가지고 observation 랜덤이니까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 of theta equals j given y equals y 이건 parameterized by theta equals i 그 다음에 어때요? 요 density를 써야죠. y density theta가 i일 때 그 다음에 dy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네.
로테이션이 좀 이상하지만 이걸 컨디션 안에 있다고 보면 세마이콜론을 그냥 콤마로 바꿔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컨디셔닝 바로 쓰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뜻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부분이 델타 오브 y로 되고 어떤 때는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델타 오브 y로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세타가 있고 소스, 잠깐만요. 세타가 있고 여기 y가 있고 여기 세타 햇이 있다고 보면 이게 마코브 체인을 이룬다고 했죠? 일종의. 그러면 얘를 컨디션을 딱 주고 나면 얘랑 얘는 인디펜던트예요. 만약 이게 랜덤이면. 근데 어차피 뭐예요? 세타 햇은 y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디시전 룰이 y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 얘를 이렇게 지워요. 지우고 나면 어떤 기본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세타 햇을 j라고 말할 조건이에요. j가 1이면 어때요? 이게 델타 오브 y죠. 우리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델타 오브 y는 바이너리에서 어떤 y 값에 대해서 내가 세타 햇을 1이라고 말할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랜덤아이즈드 디시전 룰로서. 맞아요? 이 랜덤아이즈드 디시전 룰의 델타 오브 y예요. 그러니까 이게 j가 1일 때고 그럼 뭐 j가 0일 때죠. 알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요건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probability들이 decision 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prior probability라는 게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minimax criterion 자체는 non-random parameter decision을 위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물론 랜덤 파라미터를 디텍트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죠. 다만 그때는 어떻다고요? 프라이어를 이용 안 하니까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언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프라이어가 분명히 있어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근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뭐 제가 적당히 디자인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세타 이퀄스 0일 확률이 1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세타가 제로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세타에서는 제로 그러면 언제나 옵티멀 하다고요. 근데 그걸 이용 안 하고 미니맥스 디텍터를 막 디자인해요. 그럼 바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미니맥스 크라이테리언과 그 크라이테리언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개의 컨디셔널 리스크스. 그렇죠? 거기 나타나는 이 probability가 decision 룰에 의해서 randomized decision 룰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썼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예요? maximum of two conditional risk들을 minimize하는 randomized decision 룰. 뭐 계산했더니 randomization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랜더마이즈로 우리의 서치 스페이스를 잡고 시작해야죠. 처음부터 랜더마이즈드 아닌 그냥 디시전 룰로 했다가 열심히 찾았는데 사실은 랜더마이제이션에서 더 잘 찾을 수 있으면 낭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랜더마이즈드 룰을 찾자는 거예요. 자, 이게 목표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트릭을 썼냐면 이런 트릭을 썼어요. 자, 일단 min, max, r, 델타, 제타는 0, r, 델타, 제타는 1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브래킷을 잘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더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이너 옵티마이제이션은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는 파이나이트한 거냐 카운터블한 거.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 델타라는 것은 모든 포인트 y에 대해서 값을 0에서 1 사이 값을 정하는 거죠. 이게 뭐 도메인이 뭐 100 디멘셔널 스페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런데 거기 각각의 포인트에다가 0, 1 사이의 값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uncountably infinite choice가 되잖아요. 일종의 이것은 연속 최적화 문제라고요. 어떤 continuous 도메인 상에서 이 펑션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쉽게 풀린다고 해서 안 풀린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 풀 수 있다면 어떤 트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트릭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어떤 디텍터를 주고 나면, 그렇죠? 어떤 디텍터를 주고 나면 프라이어는 무시하고 디텍터를 일단 만들어요. 그것을 랜덤 파라미터 인바이러먼트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저런 프라이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퍼포먼스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 처음에 지난번에 약 얘기를 했잖아요. 약을 적당히 믹스해서 만들었는데 이쪽 성분이 굉장히 유효한 곳이나 저쪽 성분이 굉장히 유효한 곳 이런 데 가서는 성능이 거꾸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어떻게 돼요?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맞아요? 랜덤 인바이러먼트에 갖다 놓으면 퍼포먼스가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두 개가 양끝점이죠.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릭을 썼냐면 안에 거를 이산 최적화 문제에서 연속 최적화 문제로 바꿨어요. 여기서 이제 R 델타 콤마 파이 제로라는 거 도입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델타라는 디텍터를 주고, 그렇죠? 그 디텍터를 요 파이 제로가 뭐였어요? 갑자기 랜덤 파라미터처럼 이제 쓰기 시작하죠. 처음에 랜덤 아니라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이퀴벌런트한 어떤 다른 곳에서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제로가 바뀜에 따라서 이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것은 맥스는 이 양쪽 끝의 맥스죠. 그래서 이산 연속을 연속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민 맥스는 맥스 민이랑 비교하면 어떻다고 했죠?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민 맥스 맥스 민 관계에서 이게 그대로 와야 돼요. 요건 그대로 있고 민 맥스만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스가 파이 제로에 대해서고 민은 델타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는 그대로고 이렇게 되면 여기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랑 비교하면 전에 말했죠. 반에서 여러 반이 있는데 키 제일 큰 애들 쫙 뽑아온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놈 선택하는 거랑 키 제일 작은 놈들 뽑아온 다음에 큰 놈 선택하는 거랑 어느 게 항상 크겠어요? 크거나 같겠어요? 먼저 큰 놈들을 뽑는 거죠.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는 이너 옵티마이제이션을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괄호해 보면 이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어디서 본 거예요. 뭐예요? 베이즈 리스크를 그렇죠? 파이 제로라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theta equals 제로가 파이 제로일 때 베이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디텍터예요. 델타는 걔의 성능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난번에 V 파이 제로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nothing but 이게 V 파이 제로예요. environment 파이 제로로 파라메터라이즈드 된 environment에서 베이즈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디텍터의 성능이에요. 그게 V 파이 제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V 파이 제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먼저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되는 리얼 밸류드고 왜냐면 코스트를 다 리얼로 주니까 리얼 밸류드 펑션이고 컨케이브했어요. 컨케이브티는 무엇을 임플라이 한다고요? continuity. 항상 기억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댔어요. differentiable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smooth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하나는 piecewise linear하게 나오죠. 당장 piecewise linear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 딱딱 꺾어지는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이죠. 그런 꼴로 나와요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쉬워지죠. 맥스 파이 제로 1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파이 제로의 함수로서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베이스 리스크가 맥시마이즈 되는 세타 이퀄스 제로라는 이벤트의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죠. 요 어디 있겠죠, 요 어디. 그렇죠? 찾았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세타 제로 스타라고 하겠어요. 알겠어요? 또는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자, 이제 어디예요? 파이제로 스타가. 파이제로 스타가 어디죠? 파이제로 스타는 뭐냐면 V 파이제로를 맥시마이즈하는 파이제로 값이라고 했어요. 자, 어디예요, 그럼? 여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랜덤 인바이런먼트에서 본래 사용될 약이었어요. 전에 제가 현수제약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이었는데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대충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버리지 코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에버리지 코스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수제약이 각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분 B를 배합을 해서 따로따로 다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또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가격을 싸게 책정해야 되고 어떤 나라는 비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예요? 소송을 당할 수가 있죠.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이게 소송을 당했을 때 지불하는 돈이라고 해보세요. 약을 먹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꼴 보기 싫은 나라예요? 요 파이제로 스타로 대표되는 나라죠. 맞아요? 이 나라에서는 한번 약 잘못 줬다가 병이 안 나오면 이만큼 비용이 한 번 팔 때마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least favorable 이런 거를 the least 자 이거 모자라죠. favorable prior라고 해요. 알겠어요? 말 그대로죠. 가장 선호되지 않는 사전 확률이라는 거예요. prior. 말 그대로 아니에요. 가장 선호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대되는 코스트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그런지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했죠? 미니맥스 디텍터를 디자인했을 때 그 성능의 그렇죠? 그 성능 뭐예요? 이 맥스 값 중에서의 민 값이죠. 맥스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디텍터의 성능이죠. 그렇죠? 그 성능의 뭐를 구했어요, 지금? 뭐를 구했죠? 로어 바운드를 구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로어 바운드를 구했어요. 근데 그 로어 바운드가 뭐라는 거예요? V 파이 제로 스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값이 V 파이 제로 스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값이. 여기서는 요 값이고 V 파이 제로 스타가 내가 미니맥스 디텍터를 설계했을 때 그쵸? 어치브 할 수 있는 성능의 하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것보다 잘할 수 있어요. 적어도 못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미니맥스 디텍터를 설계하면 이 값보다는 잘할 거란 얘기예요. 그 성능이. 맞아요? 근데 나는 지금 뭘 작게 하고 싶어요? 크게 하고 싶어요? 작게 하고 싶죠? 그럼 제일 좋은 일은 뭐냐면 내가 얘를 어치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약을 쓰면 이게 미니맥스 디텍터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지만 요 맥스 값이 저희는 픽스를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요 두 개의 맥스 값이 얘랑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뭐예요? 걔가 미니맥스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는 찾고 싶은 건 어떤 미니맥스 디텍터 델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 약 한번 써봐. 그랬더니 난 미니맥스 디텍터를 찾고 있다니까. 이 약 써봐.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 해요? 그 약을 가지고 두 개의 리스크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맥스를 딱 취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서에서 미니맥스 디텍터의 성능은 이것보다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보다는 나쁩니다. 그랬는데 더 좋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요걸 어치브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미니맥스 디텍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일 건 뭐냐면 이 값을 어치브하는 디텍터를 하나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네. 이 값을 어치브하는 디텍터는 뭐예요? 이 값을 어치브하는 디텍터는 파이제로 스타에서의 베이스 디텍터죠. 베이스 디텍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값을 어치브하는 게 아니라 이 디텍터가 여기서 설계된 베이스 디텍터가 뭐예요? 컨디셔널 리스크들의 맥스 값이 얘랑 같아야죠.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컨티뉴어스하고 미분 가능하면 파이제로 스타라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에서의 베이스 디텍터가 다른 인바이러먼트에서 어떤 성능을 내요? 여전히 직선이죠. 근데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수평이어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양쪽 끝에서 만나는 점 높이가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두 값이 뭐랑 같아요? 이 V 파이 제로 스타랑 같죠. 아,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스트 페이버러블 프라이어에서의 베이스 디텍터를 쓰면 걔가 미니맥스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대단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할까 몰랐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막막해요. 연속의 이산인데 도저히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꼼수들을 막 썼죠. 먼저 이퀴벌런트한 가상의 어떤 환경에서의 문제로 바꿨어요. 지금은 프라이어 뭐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넌 랜덤 파라메타일 수 있다고요, 문제 자체는. 근데 만약 이게 랜덤 파라메타일 때 문제라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얘 순서를 바꿔서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어치브하는 이 가상의 문제에서의 리스트 페이버러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상의 그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 환경이 정말 이 리스트 페이버러블 프라이어 값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베이스 디텍터를 설계할 수 있잖아요. 베이스 디텍터를. 그러면 걔는 물론 이 환경에서는 이 성능이 나오겠죠. 그런데 V 오브 파이 제로가 미분 가능하면 어때요? 피크에서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 뭐죠? 미분해서 그 값에서 evaluate 하면 맥스 값에서 evaluate 하면 제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의 접선이 탄젠셜 라인이 슬로프가 0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만나는 거랑 이쪽에서 만나는 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 V 파이 제로 스타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것을 프라이어라고 가정하고 구한 베이스 디텍터가 미니맥스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리스트, 좀 더 말을 줄여서 말하면 리스트 페이버러블 프라이어에서의 베이스 디텍터가 더 미니맥스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죠? 왜 문제예요? 제가 미싱한 게 없는지 한번 좀 볼 테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아까 리스트 페이버러블 프라이어에서의 베이스 디텍터가 어떻게 만들죠? 이 두 값을 같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면 이퀄라이저 룰이라고 해요. 이퀄라이저 디시전 룰이라고 해서. 알겠어요? 뭐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개의 컨디셔널 리스크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게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시험에 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equalizer rule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왜 문제가 되죠? 당장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으로 이 파이 제로 스타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래서 미분 불가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자, 다시 그립시다. 제가 항상 첫 번째가 뭐랬어요? 여러분한테 메시지가 visualize, 그렇죠? 그림을 그려야죠.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참고로 이 v-pi 제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바이너리 디텍션 프로블럼에서 프라이어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또 각각이 프라이어에서지 요 쉐입 자체는 뭐예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랑 상관없죠. 왜냐하면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쭉 바꾸면서 하는 거니까. 저 쉐입 자체는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of observation 두 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코스트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결정이 이렇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least favorable prior를 우리가 구해야죠. 왜 구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의 v-pi 제로, 이걸 v-pi 제로 스타라고 하면, pi 제로 스타라고 하면 여기서의 값, 이 v-pi 제로 스타가 뭐라고요? 우리가 미니맥스 디텍터를 디자인했을 때의 최고 성능, 낮을수록 좋죠. 최고 성능의 로어 바운드예요. 우리는 그걸 어치브 하면은 걔가 옵티멀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로어 바운드니까. 그러니까 그 성능을 내야 되는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냥 베이즈 디텍터를 쓰면 됐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베이즈 디텍터가 몇 개나 되죠?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나 되죠? 지난번에 제가 약 섞는 거 얘기를 했죠. 자, 지금 이 구간에는 사실은 약이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의 약으로 어때요? 여기 팔면 이 성능이 나오고 여기 팔면 쭉 직선으로 바뀌죠. 깔약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B라는 약, 여기는 C라는 약.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3개의 생산 라인만 가지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이 파이제로 스타, 리스트 페이버러블 프라이어라는 환경을 가지는데 내가 A약을 주나 B약을 주나 A약, B약을 아무 비율로 섞어서 주나 어때요? 항상 이 성능이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purely A라는 약, 여기서 A라는 약인데 A라는 약만 쓰면은 그때는 만약 그거를 우리가 미니맥스 디텍터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미니맥스 디텍터가 되는지 볼까요? 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성능이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A라는 약을 쓰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값과 저기서 이 1에서 만나는 값을 보면 그것의 맥스는 이놈이죠. 이 맥스가 이걸 어치브 안 하죠. 그러니까 미니맥스 디텍터가 아니죠. A라는 약은 미니맥스 솔루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약은 이렇게 되죠. 미니맥스가 돼요, 안 돼요? 여전히 안 되죠. 어쩌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섞으면 약을 섞는데 비율을 A만 쓰면 이렇게 되다가 B만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적당히 섞었으면 얘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할 거예요. 이 점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아하, 두 개를 섞었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 두 개를 섞는다는 게 디시전 룰에서는 뭘 뜻하죠? 랜더마이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봐요. 여기서의 디텍터를 델타 A라고 하고 여기 델타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델타 A도 Y의 함수죠. 델타 B도 Y의 함수죠. 근데 델타 값이 뭘 뜻해요? 이게 넌제로 값이, 아니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올 텐데 이게 뭐예요? 사실 정의가 제타의 시 1일 확률이죠. 알겠어요? 물론 이게 A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델타 A라는 약을 썼을 때 오브저베이션 Y 값에 대해서 1이라고 말할 확률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세타 했을 1이라고 하는 거고 같은 Y에서
근데 델타 B라는 값을 썼어요. 자, 이거 두 개를 랜덤아이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섞는다는 게. 어떤 확률 Q를 가지고 이렇게 정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또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바이어스드 코인을. 나는 디텍터 A,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A, B 캡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Q라는 비율로 섞는 거예요. A를. 그러면 1-Q라는 비율로 B를 쓰겠죠. 디텍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이어스드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Q라고 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을 1-Q로 한 다음에 그걸 던져요.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Q겠죠. 앞면이 나오면 이놈을 쓰고 뒷면이 나오면 이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델타 Y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A 디텍터와 B 디텍터가 있는데 이거를 Q라는 값으로 믹싱해서 섞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델타 Y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Probability of theta head equals 1 given Y 델타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representation이에요. by definition. 그 다음 뭘 하죠? 이걸 이용해야죠. 그렇죠? 델타가 델타 A일 때, 델타가 델타 B일 때. 그렇죠?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어때요? 이거 아니면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샘플 스페이스를 쪼갠 거죠.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probability of theta has은 1, given y는 y, 그 다음에 뭐예요? 델타 A,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델타 A given y는 y인데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잘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y는 y라는 것은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헷갈리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델타라는 게 이거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쪼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오브저베이션이 어떻게 되냐와 델타가 선택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날려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맞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렇죠. 우리가 오브저베이션을 딱 보고 디시전 룰을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게 아니죠. 동전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Y에 상관없이. 그래서 디텍터 A를 쓸지 디텍터 B를 쓸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가 디텍터 A를 선택한다는 이벤트 또는 디텍터 B를 선택한다는 이벤트가 오브저베이션과 무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피지컬 미닝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날려버리면 돼요. 따라서 이 값은 Q고 이 값은 1-Q죠. 따라서 답은 Q죠. 델타가 아니라 Q 델타 A Y 더하기 1-Q 델타 B Y예요. 말 그대로 A가 나올 확률이 Q니까 여기도 믹싱 될 때도 Q배 된 거예요. 당연하죠. 쓰고 나서 보니까 당연해요. 알겠어요? 자, 다시 얘기해요. 랜덤아이즈드 디시전 룰 두 개를 Q와 1-Q로 믹싱해서 쓰면, 랜덤아이즈해서 쓰면 그 나온 아웃풋 랜덤아이즈드 룰은 그냥 이 두 펑션을 웨이티드 썸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디시전 룰은 어때요? 어쨌든 요 값은 어치브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뭐가 달라져요? 기울기가 달라져요. 참고로 Q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Q가 1이면 이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잘 봐요. 이게 Q가 1이면 이렇게 나오고 Q가 0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Q 값을 잘 조절하면 어때요? 잘 조절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개의 컨디셔널 리스크를 이퀄라이즈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같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퀄라이징 하는 Q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디텍터다? 미니맥스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Q는 어떻게 찾아요? Q는 어디에서 이거를 이퀄라이즈 하는 Q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값이 되죠?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이쪽을 베타라고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직선이 있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A고 하나는 기울기가 B예요. 여러분이 그걸 더해요. 웨이티드 썸을 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을 만들고 싶어요. Q 타임스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Q 타임스 베타 equals 0 라는 식을 Q에 대해서 풀면 되죠. piece of cake이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알파 베타로 안 하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요 델타 A의 두 개의 리스크 값, 델타 B의 두 개의 리스크 값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너무 뻔해요. 왜냐하면 알파가 바로 두 개의 리스크, 이쪽 리스크랑 이쪽 리스크의 차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아래쪽이 1이니까 삼각형에서.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타 기울기도 뭐예요? 이 디텍터의 이쪽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거 빼기 이거 값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세하게 쓰면 막 복잡한 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뭐예요? 기울기가 알파인 직선과 베타인 직선을 Q1-Q로 웨이트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기울기가 0으로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퀘이션, 리니어 이퀘이션 하나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Q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Q 스타를 구할 수 있고 그럼 Q 스타랑 뭐예요? 델타 A, 델타 B를 알면 미니맥스 디텍터를 그렇죠. Q 스타를 가지고 믹싱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좀 어려워요. 개념이. 랜더마이즈드 룰을 또 랜더마이즈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사실 랜더마이제이션은 3개, 4개, 5개, 6개, 100만 개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룰이 주어졌을 때. 알겠어요? 자, 그럼 노트를 재빨리 봅시다. 이퀄라이저 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먼저 V 파이 제로가 미분 가능할 때. 자, 이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5에 10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다면 네, 5에 10 그래서 만약에 V 파이 제로가 디퍼렌셔블 하면 이퀄라이저 룰은 유니크하대요. 이퀄라이저 룰은 만약에 디퍼렌셔블 하지 않으면 the least favorable prior에서 이게 least favorable prior죠. 거기서 디퍼렌셔블 안 하면 좀 전에 봤죠.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인데 하필이면 딱 꺾이는 지점에서 피크가 나타나죠. 물론 플랫 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피스와이즈 리니어인데 이렇게 플랫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간이 3개인데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냥 그리지 말고 시험에 낼까요? 농담이에요. 만약에 V 파이 제로를 열심히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수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간에서는 어떤 디텍터 델타 A가 사용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 구간에서는 델타 B가 사용돼서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어떤 게 사용되죠? 좀 전에 했잖아요. 이 기울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 기울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타임스 Q 더하기 베타 타임스 1 Q가 제로가 되는 Q 값으로 Q 1 Q로 섞은 게 이 구간에서의
베이스 디텍터가 되겠죠. 맞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을 때 보면 이쪽에서 만나는 컨디셔널 리스크, 저쪽에서 만나는 컨디셔널 리스크, 이렇게 이쪽에 만나서 컨디셔널 리스크, 저쪽에 만나는 걸 막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Q 값을 열심히 계산하죠.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수식은 복잡한데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탁 뚫어봐야 돼요. 알겠어요? 탁 뚫어보면 뭐예요? 기울기 두 개를 구해서 Q1-Q로 믹싱을 해가지고 기울기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Q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미니 맥스 크라이티어리언 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min over delta max over two conditional risks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어떤 트릭을 썼죠? inner optimization을, 그러니까 maximization 부분이죠. 이게 discrete인데 이거를 continuous로 바꿨어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트릭이었고, 그 다음에 min max가 max min으로 lower bound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inner optimization이 뭐예요? 베이스 디텍터 구하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 나온 용어가 뭐예요? 오늘 배운 least favorable prior probability, 그렇죠? 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V 파이 제로가 디퍼렌시able 할 때랑 안 할 때죠. 근데 어쨌거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개의 컨디셔널 리스크가 같게 돼야죠. 그래서 least favorable prior에서 equalizer 룰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V 파이 제로가 미분 가능하면 least favorable prior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V를 미분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냥 거기서의 베이스 디텍터가 옵티멀 디텍터가 되는데, 만약에 리스트 페이버럴 프라이어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미분하려고 했더니 V 파이 제로가 피스와이즈 리니어라서 특히 하나 뾰족한 데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 뾰족한 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좀, 만약 둘 다 기울기가 0이 아니면, 만약 기울기가 어느 한쪽이 0이면 어때요? 그거 쓰면 되죠? 만약 그쪽으로 알면. 기울기 0이 아니면 두 개의 그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Q 대 1-Q로 믹싱해서, 그쵸? 그때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용어로 randomized 룰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죠. randomized 룰을 찾아서 그게 equalizer 룰이 되게 하면 그게 미니맥스 디텍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알겠어요? 디테일한 수식은 뭐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푼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는 동안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 또 등장을 했어요. 처음에 설명할 때. 그쵸? 자, 그래서 렉처 노트 4는 끝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디 있죠? 이건가요? 네. 네. 결국에 언더바운드를 구하는 거예요. 로어 바운드라고 해요. 예. 그게 어떤 의미가 네, 나중에 제 오피스 와서 윗몸 이렇게 30개 해요. 네, 계속 해봐요. 옵티멀한 값을 구한 게 아니라 로어 바운드를 구한 건데, 네. 그럼 그냥 이것보다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비유를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도 이게 도저히 이 빈센트 푸어 책을 보면서 뭐 하자는 건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고통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visualize or simplify죠. 이제 simplify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봐요. 제가 어떤 초등학생한테, 알겠어요? 내가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x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맥시마이즈예요. 그럼 다시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네.
이거는 미니마이즈한 x를 잡고 싶다고 했어요. x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모든 r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런데 뭐 이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걸 풀 수 있다면 그 학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거나 선행학습을 했거나. 그렇죠?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입시에서 항상 어려운 거예요. 얘가 선행학습을 해서 잘한 학생인지 정말 대단한 놈인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somehow 그렇죠? somehow 얘를 fx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이 녀석이 이걸 알게 됐어요. 알겠어요?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걸 알아냈어요. 알겠어요? 이거부터 하면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다른 방법으로. 네.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날리지가, 이 알아낸 지식이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이때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얘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쓴 것처럼 이걸 더하기 1 빼기 1 하면은 마이너스 7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로어 바운드인데 어떤 로어 바운드다? 루스한 로어 바운드. 도움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로어 바운드를 구했을 때 걔가 루스한지, 그럼 루스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알고 있죠 여러분이? 타이트예요. 타이트한지 몰라요. 모를 경우가 많고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타이트 로어 바운드인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구했더니 로어 바운드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로어 바운드를 구했는데, 그쵸? 이 경우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제가 애한테 힌트를 줘요. 얘는 마이너스 7 이상이야. 근데 걔는 여전히 모르죠. 이게 타이트한지 안 한지.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대입을 해봐요. 뭘 대입해요?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7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게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로우 바운드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옵티멀 솔루션을 푸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로우 바운드를 구했는데 그냥 구한 게 아니라 타이트 로우 바운드를 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매우 좋은 질문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타이트 로우 바운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타이트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로우 바운드를 구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보면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토픽은 니만 피어슨 하이파테시스 테스팅인데 이제는 정말로,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넌 랜덤 파라메터 디텍션 문제를 다루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이너리인 경우로 한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넌 랜덤에 해당하는 걸 두 개 배우고 말 거거든요. 크라이테리언을. 하나는 미니맥스 크라이테리언, 하나는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 두 사람이 공헌을 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개의 크라이테리언을 배우는데 둘 다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이 노트에서는, 메인 노트에서는 바이너리인 경우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미니맥스는 M어리, 일반적인 터너리 M이 3일 때, 4일 때, 쿼터너리 뭐 쭉 해서 다 확장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확장하라는 식으로 약간 힌트를 줘놨어요. 여러분 그 서플리멘터리 노트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시험에 나와요. 알겠어요? 시험에 내라고 지시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미니맥스를 M어리로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될까?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니만 피어스는 정말로 바이너리일 때만으로 한정해서 하겠어요. 이것도 물론 확장 가능한데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자, 이게 지난번에
미니맥스 할 때 나왔던 거랑 똑같은데 그쪽에서는 약간 좀 미리 말하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다시 얘기해요. 이제는 봅시다. 타겟이 있어요. 어떤 타겟이. 레이더라고 해보세요. 레이더. 레이더면 어때요? 저기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적기가 출현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죠. 이건 굉장히 크루드한 레이더는 지금 어때요?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얘 기종이 뭔지. 여기서 기종이 뭔지도 해요. 김경태 박사님 랩에서는 레이더를 디자인할 때 어때요? 그냥 얘가 그냥 어느 속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거리에서로 안 돼요. 이제는 딱 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래서 적군이든 아군이든 기종이 뭔지. 그 기종 중에서도 레이더 돌아오는 걸 가지고는 얘가 예를 들면은 연료통을 몇 개 더 달고 있는지 미사일을 몇 개 더 달고 있는지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타겟이 있냐 없냐. 그래서 타겟이 없을 때의 하이파서시스를 H0라고 하기로 했어요. 뭐 말 그대로 제로 없다니까. 그다음에 1일 때는 뭐예요? 타겟 프레젠트.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타겟은 없는 거예요. 세타가 1일 때는 타겟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two types of errors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자, 세타는 0, 1 이렇게 있고 우리 세타 head 아웃풋이 지금은 이렇게 넌랜덤처럼 썼는데 그냥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세타에 또 0,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이거나 저거냐니까. 자, 그러면 이게 타겟이 없을 때 없다고 하는 거는 correct 이벤트죠. 타겟이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correct 이벤트죠. 이때는 이름을 붙여요. detection, correct detection을 줄여서. 알겠어요? 그래서 detection 이벤트예요. 나머지 두 개의 error 이벤트는 이름을 붙이는데 얘를 false alarm, 얘를 miss라고 해요. false alarm이 뭐예요? false alarm.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 오피스로 가기 위해서 4층 스파이럴 계단을 올라와서 제가 418호로 가려고 해요. 419로 안 가고. 그럼 그걸 알고는 화장실에서 오던 안수 씨가 현수 씨한테 전화를 해요. 지도 교수님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게임 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돌려서 다시 제 오피스로 갔어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false alarm이라고 해요. 그렇죠? 알람을 막 울렸는데 큰일 났어. 불이야. 교수야. 이랬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false alarm이라고 해요. 어떤 거라고요? 타겟이 사실은 없는데 그렇죠? 있다고 한 거예요. 그 false alarm이죠. 말 그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위험하죠. 그렇죠? 제가 419로 들어가는 줄 알고 내버려 뒀어요. 저기 화장실에 나오다 봐놓고는. 근데 제가 문을 418로 벌컥 열고 들어가서 어이 웬 스타크래프트야. 집합.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게 미스예요. 있는데 그렇죠? 타겟이 있는데 없다고 한 거예요. 클리어 합니까? 예. 자, 또 하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걸 그냥 바이너리 비트 전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또는 1을 전송하고 0 또는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 이런 말이 별로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에러 이벤트의 확률과 이 에러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디텍터를 디자인하는 데 따라서 어떤 관계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false alarm 레이트를 막 낮추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극단적으로 false alarm 레이트를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제가 스파이럴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알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나타났으니까 빨리 꺼.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맨날 게임에다 꺼야죠. 그렇죠? 맨날 게임하다가 저만 나타나면 꺼야 돼요. 안 좋겠죠? 맞아요? 대신에 미스할 일은 없죠. 그렇죠? 대신에 미스를 안 하겠다고 예를 들면 그렇죠? 아니 거꾸로 말했나? 거꾸로 말했으면 미안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예를 들면 항상 제가 있다고 하면 false alarm 레이트는 제로가 되겠죠. 거꾸로인가요? false alarm 레이트는 false alarm 레이트가 1이죠. 그렇죠? 그때는 항상 false alarm이에요. 이건 이거. 알겠어요? 또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베이지안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랜덤 파라미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를 웨이트를 줘가지고 미니마이즈 한 거예요. 에버리지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그거 아니에요? 유니폼으로 준 다음에. 근데 베이지안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에러 이벤트와 이 에러 이벤트의 그 크기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핵무기를 실은 냉전 시대 때 핵무기를 실은 러시아 비행기가 날라오냐 안 날라오냐를 디텍터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호들갑을 떨다 만 거죠. 그렇죠? 으악! 둠스데이야! 막 그랬는데 별일 없었어요. 사람들이 욕만 하고 말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둠스데이가 정말 오죠. 그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베이지안에서는 C1, 제로를 굉장히 크게 하면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텍터가 완성이 되겠죠. 맞아요? 이것보다 이거를 코스트를 훨씬 크게 하면 얘를 중시하는 디텍터가 디자인 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언이죠. 랜덤 파라미터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라미터 랜덤 안 하면은 코스트를 줘가지고, 알겠어요? 코스트를 줘서 뭐 디자인하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죠. 넌 랜덤 파라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를 어사인해서 어쩌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이벤트의 확률과 이 이벤트의 확률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이벤트의 확률과 이 이벤트의 확률은. 예를 들면 이게 4개가 있잖아요. 이 이벤트가. 그런데 이 4개의 이벤트가 잘 보면 사실은 2개의 이벤트에서 나머지는 그게 컴플리먼트예요. 즉 여집합이에요. 여사건이에요. 어떻게 되죠? 세타가 0일 때, 그렇죠? 세타가 0일 때 세타의 시 0이 일어날 확률과 1이 일어날 확률은 더해서 1이죠. 그러니까 얘 2개가 컴플리멘터리 이벤트예요. 얘 2개가 컴플리멘터리 이벤트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얘와 얘로 대표할 수 있죠, 전체를. 아까 트레이드오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개만 생각하면 되죠. 또는 얘와 얘를 얘기해도 되죠. 왜냐하면 얘랑 컴플리멘터리 하니까. 더해서 1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false alarm rate는 annoying 아니에요? annoyance 레벨이죠. 그렇죠? 귀찮잖아요. 교수다 그랬는데 안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 annoying 게 너무 사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annoying 레벨을 뭐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번에 한 번만 annoying 하게. 알겠어요?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얘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똑같은 말로 얘를 맥시마이즈 하자는 거예요. 그게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이에요. 알겠어요? 클리어합니까? 그래서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은 이렇게 돼요. false alarm rate의 어퍼 바운드를 줘요. 이까지는 내가 톨러레이트 할 수 있어. 참아낼 수 있어.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참을 수 있어. 디텍터들 중에서 어때요? 온갖 디텍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텍터 중에서 false alarm probability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 들 중에서 어떤 놈을 원하겠어요? 당연히 미스 프로바빌리티가 최소의 놈을 원하겠죠. 또는 디텍션 프로바빌리티가 최대의 녀석을.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NP,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최적화 문제를 만들었어요. 포뮬레이트.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첫 번째가 크라이테리언을 정하는 거예요. 이 세팅을 보고는 어떤 걸 디자인해야지, 어떤 오브젝티브를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내가 솔루션을 찾는 것이 적절한가를 정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찾는 거죠. 솔루션을 찾아야죠. 세 번째 할 일은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 단계만 끝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단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니만 피어슨을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게 만약 베이지안 문제였으면 코스트를 어사인함으로써 어느 이벤트 4개 중에서 컴플리멘터리 하지만 이벤트 4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웨이트를 더 줘서 디자인 할지를 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넌 랜덤 파라미터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미스 프로바빌리티랑 false alarm probability 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누르면 하나 올라가고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요.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요? 과연? 또 뭘 만들 수 있죠? 또 어떤 문제로 포뮬레이트 할 수 있어요? 얘랑 얘를 바꾸면 되죠. 그렇죠? 미스 프로바빌리티의 어퍼 바운드를 줘요. 그 다음에 false alarm probability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미스 프로바빌리티를 어느 정도 톨러러블 레벨을 주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알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면 되죠. false alarm이랑 미스랑. 그렇잖아요. 하이파시스가 제로다 1이다는 우리가 임의로 붙인 거잖아요. 바꾸면 여전히 또 이런 문제가 되죠.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하나인데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디텍터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최소화하고 얘도 최소화하겠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두 개로 쫙 나눠져요. 이렇게 쫙.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두 문제로 나눠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스칼라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펑션 f of x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게 대부분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적화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는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합이 티끌만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포항공과대학교에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학생들만 해도 뭐 한 3,000명 넘죠. 교수가 한 250명, 직원이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연구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포항공과대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전적인 이익일 수도 있어요. 월급을 받고 또는 졸업장일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각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맥시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어떤 펑션을 정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 펑션이 몇 개예요? 한 4,000개쯤 되는 거예요. 그 펑션이. 맞아요? 그 4,000개의 펑션이 있어요. 4,000명이 다 다른 걸 추구하고 있어요. 제가 총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정책을 주면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졸업 안 하면 퇴학 이렇게 하면 일부 학생들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해피니스가 확 줄어들죠. 오브젝티브가 막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입는 혜택이 다 달라요. 맥시마이즈 하는 유틸리티가 다 달라져요. 근데 누구 거 맞춰가지고 맥시마이즈 해야 돼요? 내가 총장이면 나의 이익? 그렇다고 누구 한 명의 이익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명만 있다고 합시다. 포항공과대학교에 총장이랑 우한씨. 알겠어요? 딱 2명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자, 한번 볼까요? 심플리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명, 4,000명 필요 없어요. 한 명, 그 다음부터 많다예요. 알겠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이 아니에요. 많다예요. 그러니까 하나, 많다니까 많다에서 대표는 둘이죠. 그래서 이쪽이 F1 of X고 이쪽이 F2 of X라고 합시다. 한 명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한 명은 이렇게 하고 싶고. 맞습니까? X라는 거를 벡터로 잡을까요? 그래서 이게 리소스를 우리가 어떻게 엘로케이트 하냐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 1억 달러. 알겠어요? 그러니까 1억 달러란 돈이 있는데 이게 올원이죠. 그러니까 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X라는 것은 뭐예요? X는 예를 들면 이게 뭐 기숙사 시설, 도서관, 뭐 세크레터리, 뭐 교수, 뭐 항목이 많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학생한테 우한 씨한테 자기 해피니스를 빠른 졸업이겠죠, 그렇죠? 자기 해피니스를 만족하는 최적화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걸 맥시마이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총장이니까 넌 양보해? 이게 사실은 정치 문제랑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냐면 이 세상이 싱글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입장에서죠.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아니에요. 나의 최적의 솔루션이 상대의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편을 묶어요, 일단. 그냥 내 편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최적은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X1이다. 예를 들면 X1 스타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최적은 X2 스타다. 그렇죠? 사실은 그걸 뒤에 깔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펑션이 F1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당 A는 F1, 정당 B는 F2라고 주장을 하고. 근데 그게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모르고는 100분 토론해서 맨날 토론하자 그러는데 결론은 뭐예요? 서로 이해의 폭은 넓혔습니다죠. 그거 말고 뭘 하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다른데. 아, 너는 F1이구나. 난 F2야. 끝. 더 발전할 수 없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before and after 투표하죠. 안 변하는 거 봤죠, 여러분들? F1을 지지하는 사람, 그렇죠? 50명 모으고 F2를 지지하는 사람 50명 모은 다음에 토론 끝나고 나서 투표해보면 여전히 50대 50이에요. 바뀔 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사실은 F1을 지지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고 F2를 지지하는 사람은 5천만 빼기 100만 명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50명에서 50명 데리고 와서 투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마치 굉장히 중요한 듯이 보이죠. 그게 PD들이 쓰는 트릭이에요. 여러분들 다 속아 넘어갔어요. 알겠어요? 옛날 그 투표하던 그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과연 거기서 인바이트 했던 동수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비율과 같았었는지를 보세요. 다 사기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non-negotiable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크라이테리아는 뭐예요? 나의 수업 시간 지나버렸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나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100분 토론한다고 바뀔 거면 그따위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가진 사람은 그냥 알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하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뀔 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토론해야 되냐는 거예요. 토론 안 해요? 그럼 토론 프로 만든 PD들 다 굶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니마이즈로 바꿀게요. 그림 그리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어요. 알겠어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와 얘 값이 있는데 우리가 x를 바꿔요. 모든 x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f1x, f2x라는 게 나오죠. 그런 점들의 집합을 여기 찍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게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누구? convex set이 돼요. 언제나. 알겠어요? 언제나 convex set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퉈야 될 것은 뭐냐면 뭐예요?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X 스타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범위 내에서 X 스타라는 걸 하겠다고 했을 때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토론을 해서 그것이 이 프론트 라인이라고 해요. 이 프론트 라인 상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X 스타라는 게 12월 달에 뽑힐 대통령이 리소스를 이렇게 나누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자고요?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걸로 옮기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걸 옮깁시다. 이게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대통령이 요 F1X 스타, F2X 스타로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족하는데 이걸 약간 조절하면 어때요? F1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둘 다 만족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쪽으로 미니마이즈니까. 그럼 어때요? 다른 정당의 전혀 정당 지지자의 또는 어떤 정책 지지자의 새로운 손실을 일으키지 않죠. 거꾸로 이쪽으로,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기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토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토론이 되는 거예요. 멀티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찾은 솔루션이 이 프론탈 라인 또는
보더 라인에 걸려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개선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만약 이걸 만족한다면 당신이 양보해라. 이렇게 가게. 당신이 만족한다면 이렇게 가게 양보해라. 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물론 수학적으로. 알겠어요? 실제로는 모르죠. 어디 있는지. 예. 이미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이미 이게. 그러면 더 이상 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지는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어서 F2라는 게 요 값이죠. 조금만 양보해줘. 조금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렇게 옮겨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F1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애들이 조금 줄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의 기울기가 만약 1이라면 상당히 어렵죠. 네가 같은 양만큼 잃어야지 내가 같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울기가 음수지만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지금 얘가 보세요. 얘가 조금 잃으면 그렇죠? 조금 잃으면 얘는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무식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떠올리세요. 자식들 바보 같은 소리 또 하고 있구만. 역시 못 배워서 그래. 그렇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좀 다르게 하세요. 이건 어디서 배워요? 근데 사실은 경제학 개론에 나와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efficient solution이라고 하죠. 네. 알겠어요? efficient solution이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솔루션이. 딴 데 있는 놈을 하면 바보짓이에요. 다 알죠? 아니에요. 책 마지막에 있어요. 거의. 경제학 개론 책에. 안 배워요.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